네, 허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이제 우리 발행인께서 지금 막 언급해 주셨지만 그 아까 그 곽 시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 과연 정말 협조가 잘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우리 오산대학과 오산시와의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그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 잠깐씩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우리 유재원 총장님께서도 질문을 잠깐 해주셨긴 하지만은 그 대학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소위 지자체와 대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협조인가 하는 것이 그 사실은 그 많은 총장님들이 갖고 계신 일단의 의구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허 총장님께서 이제까지 경험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산시와 물론 오산대학이 여러 가지로 그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탁 사업을 하는 것들은 뭐 저희가 재정 도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주로 이제 사업비로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오산시에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들도 있을 겁니다. 늘 시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긴 한데 오산대학도 좀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자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뭐 할 수 있는 한만큼은 다 하겠습니다만은 재정 확대 내지는 각 파트의 위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재정의 어떤 기업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부 시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대학이 뭔가 그 대학 그런 그니까 고유의 전문 그런 그 파트들을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또 시민들이 그 지원하지 않는 파트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산시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그런 그 협업 관계가 잘 되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그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또 내지는 그 대학에서의 현실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우산시에서의 그런 그 모토가 교육도시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BL 4.0 센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시뿐만이 아니라 산업체 그리고 또 각 그 기관들과 뭔가의 그 소통 관계 그게 그 각 과와 막 그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그니까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마구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이 BL 4.0 센터를 지금 현재 좀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총장님이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총장님 몇 분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거를 듣고 모아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민숙 총장님. 네, 오산대학교 허남연 총장님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배울 점 정말 많았습니다. 오산의 그
각 시장님과 함께 지역 내 그 직업 교육의 혁신 체제를 잘 구축하고 계셔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산학 협력 쪽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많은 가족 회사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많은 가족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확보를 하실 수 있었는지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하고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대만을 갔을 때 곤산대학을 방문했었는데 거기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얼 그 지도 교수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부러움이 갑니다. 산업적 인사와 교수님이 함께 학생을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산업체 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대학에서는 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계철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계철입니다. 저도 상당히 그 감명 깊게 들었던 것 중에 제가 좀 남는 것들이 좀 저 일반적으로 평생 교육은 취미 중심의 어떤 교양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취업, 제 취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인상 깊었고요.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문대학이 되어야 된다. 전문대학도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는 시장님과 총장님 말씀 와 닿고요. 평생교육은 무엇보다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고 와 닿는데 제가 실제 그래서 오산시하고 오산대학교하고 어떤 같이 매칭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참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유아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해서 자체 프로그램과 시하고 서로 손잡고 하는 영역들을 나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대학과 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나 관심이 좀 서로 다르지 않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유아나 청소년과 노년기에 프로그램들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은 중장년기에 프로그램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이야기하면 시의 관심사항과 대학의 관심사항이 어떤 미스매칭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혹시 오산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주로 관심 갖고 있는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전공도 있는데 왜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과 대학 자체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좀 언밸런스가 나는지 좀 이렇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직업교육 면에서는 오산대학교가 뭐 다른 대학 못지않게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느꼈고 좀 많은 것도 배우고 느꼈습니다. 예, 이건 이상입니다. 예. 예, 최영욱 총장님. 네, 최영국입니다. 먼저 우리 허남인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오산대학교는 오산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그 일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그 법적인 이슈는 없으셨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고등교육법이라든지 뭐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는지 혹시 진행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세 분 총장님 지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질의를 던지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그 질문에서 그 듀얼 교수제 운영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산업체 그 상담을 담당하시는 그런 산업체 분들에게 사실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한 학기에 뭐 그 시간에 따라서 맞는 학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금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 듀얼 교수제에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커리어 코칭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주에 1시간은 그 전담 지도 교수님이 그 상담한 내용들, 그 산업체 분들과 상담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정리를 해서 어떤 그 직업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가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은 역시 실수에 다 그 포함을 시켜서 전 교수가 커리어 코칭을 자기 학생들, 어떤 그 학생의 평생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같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지도하는 그런 그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 교육에 있어서 아까 물론 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어떤 그런 평생 교육에 대학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지난주 여러 토론에서도 일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아기라든지 물론 유아교육과도 있고 아동보육과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학과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그런 파트는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밖에서도 많이 또 프로그램들이 개설돼 있어서 저희는 주로 조금 좀 내용 자체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업교육과 그리고 또 중년층 또 청년층 이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그 지역사회 주민에게 조금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격증 과정을 많이 좀 개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평생교육 내용이 이 청년층과 그리고 또 장년층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조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좀 개발을 해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산시와 같이 좀 많이 그 협업 내지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법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학에서 약간 곤란했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대학에서 아주 소소한 얘기긴 하지만은요, 여러 교수님들께서 비교과로서 학생들 자격증 교육 내지는 우리 재학생들의 그 직업 교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그다음에 이런 지자체라든지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평생 교육 같은 경우들은 사업비가 딱 소위 말해서 정해져서 파트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대표적인 예가 사업비가 아니라 강의료 같은 것들이 사실 대학에서 지급하는 비교과 진행의 사업비와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강의비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어떻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정해진 그대로 해야지만 문제가 없어지는 현상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평생교육이 물론 대학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주로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습비 지원 이런 것들이 책정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보완해서 충실한 그런 실습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네. 다른 어떤 법적인 부분은 크게는 없었고요. 현재 뭐 그 지자체의 어떤 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케이스와 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에는 특별한 면은 없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네. 총장님, 네, 예, 저기 힘드시죠? 이렇게 막 요약해서 이렇게 예, 간단히 간단하게 하셔도 제가 너무 됩니다.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심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총장님과 오산시장님의 그 오산시 그 협력이 정말 눈부셔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총장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성과도 위주도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산대학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떤 제도를 쓰시고 어떤 학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셨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리고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지 굉장히 많이 부럽습니다. 오늘 아까 곽 시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그 오산대학하고 평생교육 사업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거 경단녀에 관련된 평생교육 사업이랄까, 이 모든 평생교육이라는 거 뭐 직업교육이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취업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일단 모집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 학교가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던가 평생교육을 하지만 이런 그 중소기업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 학교에서 얼마든지 교육과정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취업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질문보다는 오산대학교가 이렇게 시청과 잘 연결하셔서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산업체에 관련돼서도 시청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나요? 네, 저기 박 총장님 먼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다른 총장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오산대학교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직업교육에 관련된 역할 내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마음 한편으로 어떻게 총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다른 총장님들이 제가 궁금했던 거 다 물어주셔서 해소가 됐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학생 설계형 융합 교양 교육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제가 아주 신선하게 전문대학에서 자칫하면 교양 교육이 소홀히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산업체에서 요구할 때 2년제, 3년제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어떤 전문성 보담도 인성이 갖춰지고 기본이 갖춰진 학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양교육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이제 10개씩 예술 분야 이렇게 과학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3시간 단위 앞으로 6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1학점을 부여한다 또는 2학점까지도 부여한다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과목을 여러 가지의 제목을 혼합해서 할 때 그 학점을 부여하게 되는 주체 교수님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그것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총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네.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 가족 그 회사 교수님들과의 연계는 저희가 예전부터 교수님들이 어떤 그 책임지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산업체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각 그 파트에서 교수님들이 그 책임 교수, 그러니까 산업체별로 책임 교수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계속적인 소통, 그 다음에 그 뭐 방문이라든지 유관 관계를 그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력 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 BL 4.0 센터에서 의견들, 기관들과 의견, 그 다음에 산업 단지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파트고 요구도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청의 지원은 저희가 산업 단지 내지는 그 상공회의소 이런 것들과 이런 곳들과 같은 그런 반복적인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 설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학점부여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장 좀 저희가 지금 아직 한 해 진행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어떤 그러니까 체계가 잡혔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담당 교수님들이 각 파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부에서 오시는 강사 교수님들 각 파트별로 있게 되는데 3시간이라서 그 시간별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오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간략하게 뭐 평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출석사항과 그 다음에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학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실행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어떤 요구도 내지는 불만사항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점 부여 방법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조금 좀 전임 교수님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총장님들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4분 교수님 남으셨는데요. 네. 4분 교수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민희 총장님. 네, 앞서서 오산 시장님과 그리고 허 총장님의 굉장히 상세한 발표 내용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성대학이 속한 안양시는 3개의 전문대학과 그리고 3개의 일반 대학이 권역 내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또 직업교육을 하는데 서로 협력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분야에 대한 경쟁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신대학과 오산 지역에서는 오산대학이 같이 있고 또 평생교육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좋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배우고 가는 부분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에 보니까 7개 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특히나 뭐 입시를 제외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고등학생들과의 연계된 프로그램이 또 따로 움직이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공의 조승계 총장님. 네, 뭐 감사의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약하기로 하고요. 주제가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대학의 위기가 지방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는 위기 속의 위기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마다 그것을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뭐 지방 자치단체들마다 앞서 나가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광주광역시도 지금 12일 날 대학 발전 협력단을 민관 학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 배경은 공감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될까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 의구심을 갖고 있냐면 여기 오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 아까 2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17개 대학이 됩니다. 17개. 사연제 대학이 10개, 전문대학이 7개 됩니다. 그런 대학들한테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무한적으로.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월요일 날 이용석 광주시장이 저희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이 광주 글로벌모터스 최대 합격생을 배출해서 그 경제차도 오기도 했지만은 전문대학의 현장을 좀 귀담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이 광역에서는 그냥 17개 해서 뭐 대학 협력단 만들어서 아까 뭐 이남식 그 총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냥 내년 지방선거 표선거 관리, 예를 들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그거 하지 말고 실제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라. 그리고 사연제 대학과 인여의 대학을 분리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협력 그 단부터 2가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우산 우리 화 총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이 문제는 지금 위기 속의 위기가 가장 위기는 뭐냐면은 신입생 확보가 안 된다는 그 위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다시 내실은 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입생 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 단체하고 그 방안은 재정 지원이에요. 재정 지원. 근데 아까 지금 평생교육에서 1억을 지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총장님 쪽으로. 그런데 아까 저 시장님께서는 뭐 수십억을 여러 대하겠다 했다는데 아마 1억 받은 것도 제가 인건비성 강의에 인건비나 많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그런 의미는 위기를 타개하는데 아무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화 총장님이 이 광역단체는 그렇게 제안을 못 하더라도 화 총장님이 중소도시에서 한번 이런 제안을 해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은 지역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에서 상당히 고교생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만학도, 성인학습자, 그 다양한 입학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라. 예를 든다면은 평생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거 했을 때 좀 조례를 제정해서 만학도랄지 평생 그런 그 성인학습자를 학교에 온다면은 장학제도라도 어느 정도 뭘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그신 공약사는 안 되고 조례사항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화 총장님도 한번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볼 여유가 있는가 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내서 그런 표본을 삼아가서 다른 대학들도 다른 전문대학들도 힘을 얻어서 그 사례를 가지고 다른 그 지자체에 가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세 분 총장님 말씀이고 이제 우리 이채영 총장님 한 분 남으셨는데요.
오늘 우리 또 총장님들 대신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는 그 유한대학교에서 오신 우리 박구범 부총장님, 또 재능대학에서 오신 박정호 기획처장님, 또 경남도립대학에서 오신 최정숙 평생교육원장님, 동양미래대학에서 오신 이영화 산학협력처장님, 네 분의 이제 보직 교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총장님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꼭 한 말씀 하시고 저기 꼭 가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한테 뭐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려 하는데, 부총장님 나랑 계속 눈이 마주치시는데 한번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 오산대 총장님 몇 가지 자꾸 질문을 드리면 아마 지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는 질문보다도 우리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 우리 조선이군대 우리 조 총장님께서도 광주에 16개 학교가 있다. 그래서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하고 좀 분리해서 어떤 걸 조금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학교가 속해져 있는 경산에도 광주보다 훨씬 작죠? 그런데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일반대학이 5개, 그리고 무슨 우리 전문대학 다 하면은 10개 대학이 있는데요. 우리는 벌써부터 대학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총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은요, 주로 총장님들이 그 시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학교 앞에 길 닦아 주십시오, 우리 학교 앞에 공원 조성시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학교의 자기 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시에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것을 많은 학교가 어떤 것을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자는 그런 이야기보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이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이게 아까 우리 조 총장님 말씀대로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좀 분리해서 시에서 좀 봐주십사라고 하는 걸 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아젠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 아젠다는 나중에 되면 다 소멸이 돼버리고, 나중에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전문대학,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정말 잘하는 학과들, 경찰행정과, 그리고 철도 관련 학과, 전부 다 일반대학에 다 갖고 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들였더니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 오늘 동물 관련 를 보셨지만, 동물 관련 학과가 우리 학교에 있는데 옆에 있는 모 대학에서 동물 학부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전문대학만이라도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자생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의 아이디어지만은 재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우리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우리 전문대학에서 좋은 학과를 만들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발전을 시켜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시에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전문대학은 교육기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학교에서 하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정적인 어떤 기본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와도 우리 전문대학은 일반대학한테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대학의 목소리에 우리는 조금 더 발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나는 여기서 해봤습니다. 오산대학에서 지금 사회맞춤형이라든지 아니면 산학단 아니면 각 분야별로 너무나 일을 잘하고 계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고, 우리도 많이, 나도 많이 도움이 되었지만,
이런 우리 전문대학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참 열심히 많이 살았구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느꼈고요. 우리 전문대학이 조금 더 이 힘든 과정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타게 나가려면은 정말 큰 자생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좀 튼튼한 재원으로 우리를 좀 더 이렇게 국가가 좀 챙겨주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저는 해봤습니다. 오늘 총장님, 오산대 총장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채영 총장님 말씀대로 일반 대학의 전문대학화가 지방에서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산처럼 그 조그만 지역에 10개의 대학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랑 전문대학 총장님들이랑 같이 이런 공론회장이 마련됐을 때 좀 더 진득하게 그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구범 부총장님, 예. 원래 제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 훌륭하신 총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문해 주셔서 뭐 저는 크게 뭐 질문할 것은 없고요. 그 아까 이채영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대가 힘을 합쳐서 이 미기가 사실은 뭐 저희는 수도권이니까 그 지방에서 오신 총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수도권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위기가 곧 닥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또 오산대 총장님께서 발표하시는 거 보고 야,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학에서 오산대보다 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대학이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총장님 발표와 또 오산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교육 대학으로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떤 타겟책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처장님, 예,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인학습자가 4차 산업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습득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조순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법안이 항상 걸림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조례나 어떤 법안의 세부적인 부분은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총장님들께서 운영을 하셔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의 학제의 어떤 변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셨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산대학교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인지 죄송한데 오늘 처음 알았고요. 제가 산학협력 첫원장을 맡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만 하나 해드리면 지금 이제 가족회사를 한 1,200여 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진성 회사인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게 왜 최근치 3년만을 이렇게 계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3년치만 최근 3년치만 이렇게 계상을 하시는데 뭐 회사가 없어진 건지 4년 전 이상 건 아니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누적을 좀 시켜서 조금 등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단 매출이 1년에 한 110억 정도 되신다는데 그중에 지역 협력 사업이 41억 6천 정도. 그러니까 산단 매출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중에 지역 협력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건 굉장히 다방면으로 훌륭하신 학교인 것 같아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참석자, 총장님, 보직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 그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잘 정리해서 일단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치심 잘 받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평생교육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한신대와의 협업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그 평생교육 사업에 있어서 어떤 그 한신대와 협약도 맺고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지내놓고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의 어떤 그 협업이 된 케이스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신대는 이제 오산의 저 끝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어떤 그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저희 대학과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직업교육 쪽에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협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오산 관내에 있는 7개 고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연계를 맺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꿈의 대학이라든지 진로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가 언제라도 그 특강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대학 교수를 파견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입시랑도 관련이 되게 있지만 저희 대학은 그 입시 전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크게 푸드 트럭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어떤 게 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지원을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커피도 주고 물론 뭐 학교 홍보도 있겠지만은 지역 그 학생들이 대학과 좀 이렇게 친근함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아까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신입생 충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 기관들의 어떤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거요. 우선 올해 저희가 시도했고 그다음에 지원한 내용은 만학도들에 대해서 오산시 교육재단에서 10명을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 대학에 만학도들이 들어오는 거에 장학금을 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하자고 많이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성인학습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이번에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입시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 시범과를 하나 좀 만드는 게 있습니다.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일부 온라인 과목도 들어가고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 약간 좀 그 다음에 수업 시간들을 잘 조절을 해서 만학도 대상 내지는 또 그 바빠서 대학을 못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명도 평생학습학과라고 했습니다. 조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육과정도 만들고 해서 저는 이게 약간 뭐 위험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앞으로 좀 성공을 하게 되면은
2개 내지 3개의 과로 좀 확대를 해서 이런 그 만학도 대상의 그런 신입생 충원이 보탬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들의 AI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성공 여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AI 분야 전번에 과명이 좀 어려웠긴 했지만은 IoT, 모바일 IoT 학과라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그 과의 충원이 좀 저조했습니다. 물론 뭐 AI랑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사실 성인 학습자들에 대해서 그 AI 그 교육에서 어떤 그 전문 직업인을 양성을 한다는 게 지원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직은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3년 그 결과들, 사실 이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3년간의 어떤 그런 그 실적들을 모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족회사의 역할을 대학에서도 해줄 수 있고 산업체도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그 업체들을 400개만 한번 좀 줄여보자. 어차피 형식적으로 뭐 1200개, 1300개라고 하는 숫자 자랑을 할 필요가 없이 그 대학도 어떤 그러니까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400개의 그런 업체를 좀 집중 관리해서 인근 산업체와 관계를 맺고 앞으로 더 확대하자. 그래서 사실 그 3년어치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그 이전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업체가 3년 지나면 저희가 신규 그런 그 업체 협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중복되고 그래서 앞에 그 데이터는 다 없앴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좋은 총장님들 훌륭하신 대학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경험과 그 다음에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많은 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그 화상으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